스코프와 펑션 제너레이터 사용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스코프 측정을 할 때 스코프는 DC 커플링 쪽에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제가 스코프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위쪽이 AC, 아래쪽이 DC라고 적혀 있습니다. DC 커플링 쪽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DC 성분을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AC 커플링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DC 커플링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코프를 사용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저 기능을 이용해서 매저 쪽에 이제 버티컬 쪽 그 펑션이 있고요. 호리존탈 쪽 매저가 있는데 버티컬 쪽은 크기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호리존탈 쪽은 주파수와 주기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시간은 디비전은 500 마이크로세크, 그리고 포지션은 오프셋은 제로, 그리고 전압축은 1볼트로 해서 측정을 하고요. 트리거 조건은 신호가 라이징 할 때 레벨 0.5를 만나는 지점을 트리거 포인트로 지정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조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실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AWG1과 스코프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AWG1과 스코프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AWG1을 1kHz 진폭이 1인 신호,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V로 움직이기 때문에 2V 픽투픽 첨도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정연 8을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웨이폼을 열어서 주파수는 1kHz, 앰플리튜드를 1로 잡고 듀티로 50으로 잡고 사인파를 선택을 하면 1V에서 마이너스 1V 사이에 주기가 1ms인 신호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고 여기에 이제 옵셋하고 듀티를 다 50%로 잡고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 여기 이제 스코프의 조건은 디비전당 0.5V, 디비전당 0.5ms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여기를 일단 러닝을 해 놓겠습니다. 스코프 쪽에 와서 스코프에서 0.5mm면 500 마이크로세크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기 0.5V, 0.5ms per 디비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칸이 0.5ms, 500 마이크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압은 0.5V per 디비전. 되게 버티컬하게 한 칸이 0.5V가 됩니다. 이게 10칸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당 0.5ms. 그리고 버티컬 쪽은 한 칸당 0.5V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 올라갈 때마다 0.5V씩 변하는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소스는 채널 1을 잡았고요. 여기 트리거 쪽이 있는데요. 트리거 쪽 소스 1을 트리거 소스로 잡았고요. 그리고 라이징 컨디션은 이게 라이징을 할 수도 있고 폴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폴링을 했을 때하고 스코프를 켜서 폴링을 했을 때와 라이징을 했을 때 차이를 보시면 t = 0 위치가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라이징 쪽으로 하게 되면 라이징 하는 지점이 이 트리거 포인트가 되고요. 폴링을 하게 되면 폴링 하는 쪽이 트리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트리거 조건을 이렇게 잡고 테스트를 하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왼쪽 화살표는 신호의 옵셋을 조정하는 거고요. 오른쪽 화살표는 트리거 포인트를 조정합니다. 트리거 포인트가 변하면 제가 라이징 쪽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라이징 쪽에서 트리거 포인트가 변했을 때 파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트리거 포인트 여기 올리면 보시면 신호가 안 잡힙니다. 신호가 서질 않죠, 그죠? 어디를 기준점으로 플러스를 해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내리게 되면 여기 만나는 지점, 여기 만나는 지점이 트리거 포인트가 옵니다. 여기가 항상 t = 0 위치입니다. 시간이 0인 지점, 기준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는 기준 시간에 위치를 정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기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위상값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를 제로에 놓게 되면 이런 파형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캡처하는 것과 데이터를 엑스포트하는 방법은 스코프에 와서요. 일단 측정한 결과를 스탑을 시키고 여기 파일에 가보시면 엑스포트라고 있어요. 엑스포트를 해서 이제 먼저 이미지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세이브 에즈에서 랩 01.1.png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하나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파일을 캡처해서 이렇게 캡처하신 다음에 여기를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파일을 다시 엑스포트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엑스포트해서 여기를 데이터를 선택하면 데이터 파일이 엑스포트가 됩니다. 지금 시간하고 채널1으로 엑스포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스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텝이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스텝도 비슷한데요. 첫 번째 스텝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결과 보고서에 보시면 다른 것들도 비슷한데 실습원에 있는 이 CSV 지금 여기에 있는 CSV입니다. 랩 10-1 CSV 그 파일을 열어서 이걸 측정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엑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파이썬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엑셀을 이용하는 경우에 여기를 열어서요. 저희들이 측정한 신호가 이제 V1 신호가 어떤 신호냐면 V 옵셋 옵셋이 0 정도 되고요. 그리고 V 앰플리튜드 진폭이 있고 그리고 정연파입니다. 정연파는 2파이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t 시간 플러스 페이즈 옵셋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파형이 여기에 주어져 있어요. 채널 1에 측정된 값이요.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 채널 1에 측정된 거고요. 원래 나와야 될 식은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V1에 대한 식을 여기다가 적을 텐데요. 지금 찾아야 되는 값이 여기에 그 찾아라고 하는 값이 옵셋 값, 앰플리튜드 값, 그리고 여기 오메가 안에 오메가가 지금 2파이F에 해당하거든요. 여기 오메가 값하고 옵셋 페이즈를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찾아야 될 값이 V 옵셋 원래 아이디얼하기는 0고요. 그리고 V 앰플리튜드 진폭은 1입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1000Hz 정도 되죠. 그죠? 1kHz니까. 그리고 파이는 0입니다. 원래 아이디얼하기는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여기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V 옵셋 여기를 상수로 만들어주고요. F4를 누르면 상수가 됩니다. 그리고 VA 여기가 사인의 2파이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프리퀀시가 여기 있고요. 곱하기 시간은 여기입니다. 플러스 파이도 안 변하죠. 지금 유일하게 변하는 게 시간 A11입니다. A11이 여기 시간이 변하고 나머지는 다 상수입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 V1을 계산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러닝 하면 전체 개수가 8200개 정도가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에러가 미니멈이 되게 하는 요 세 개의 값을, 네 개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찾아야 되는 값이 여기 네 개의 값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여기하고 여기에 에러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스퀘어 에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스퀘어 에러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여기는 측정한 거고 여기는 저희들이 모델로 예측한 겁니다. 그 둘의 차이를 뺀 다음에 제곱을 취해요. 그러면 이게 에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퀘어의 썸은 이게 진짜 에러인데요. 썸 해서 여기서부터 Shift 컨트롤 눌러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체가 다 다음에 이게 에러량이 나옵니다. 이 에러가 미니멈이 되도록 하는 여기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데이터 쪽에 가서 해찾기를 누르면 최적화하는 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목표 설정 값이 H14가 아니고 목표 설정 값은 이 값입니다. 이 값이 미니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최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최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조정할 거냐면 여기 있는 값들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변화시켜서 여기가 최소가 되게 하는 이 값을 최적화라는 미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확인을 하면 여기까지 줄어들고 그때 추정한 값들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측정한 값의 옵셋 값은 98mV 그리고 진폭은 0.989 정도 되니까 이걸 유효자 세 자리로 표시를 해보면 둘은 자가 둘, 세 가지니까요. 이렇게 하면 유효자 세 자리고요. 여기도 유효자 세 자리로 표시하면 하나, 둘, 셋. 유효자 세 자리로 주어지고요. 여기도 유효자 세 자리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유효자 세 자리면 여기는 아래쪽에 없어야 되죠.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낸 값이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에서 이제 찾아서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플러스를 할 때는 데이터 선택을 해서 첫 번째는 메저드 x는 여기서부터 8200까지 하고 y는 측정된 값이니까요. 여기도 8200까지 하면 이건 이제 메저된 거고요. 추가해서 추정한 거 에스티메이티드 된 거 x는 똑같이 8200 y는 추정한 거죠. 그죠? 여기죠. 8200까지 하게 되면 추정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례를 표시하면 파란색이 measured, 빨간색으로 된 게 추정한 값. 이걸 카피해서 여기다가 삽입을 하시면 되고요. 측정한 값을 밑에다가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측정한 값 v offset, vaf를 각각 찾으셔서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작업을 저희들이 지금 엑셀로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맨 뒤에 쪽에 가보시면 이제 파이썬으로 작업하는 코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다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판다스는 엑셀 파일을 직접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임의로 다른 이름으로 일단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엑셀 네 해놓고요.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여기 보시면 판다스 코드를 가지고 먼저 이제 CSV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여기 있는 파일을 읽어드리는데 이게 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코멘트 처리하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여기 CSV 파일을 읽어보시면 공백이나 샵으로 처리되어 있는 라인들이 있어요. 그런 라인들은 안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샵으로 되어 있는 걸 읽어드리지 말라는 의미로 해놓은 게 여기 코멘트 처리하라는 미닝이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읽어드린 다음에 데이터가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인데요. 그 중에 시간 쪽 변수를 잡아서 TS에 배치를 하고요. 데이터 중에 채널 1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를 V1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에서 여기가 TS로 들어가고 여기가 V1으로 측정된 게 들어오게 됩니다. 측정된 값을 읽어드린 다음에 앞서 저희들이 엑셀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offset VA 그리고 sin 곱하기 2πf 여기 x가 지금 t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offset phase가 p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펑션으로 커브 피팅을 하게 됩니다. 이 ts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간값을 넘겨주는 거고요. v1은 measure된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0, 1, 1000, 0는 뭐냐면 0는 offset, 1은 amplitude, 1000은 frequency, phi는 0로 초기값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함수가 이 값을 잘 나타내도록 하는 이 개수들을 찾아서 POPT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최적화가 끝나고 나면 그 POPT를 이용을 해서 다시 이 펑션과 POPT를 이용을 해서 TS 각 시간에 대해서 출력 잔압을 다시 추정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V1은 매조한 거고 VS는 추정한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offset과 amplitude와 frequency 그리고 위상을 추정하게 되고요. 추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CSV 파일을 읽었는데요. 여기는 CSV 파일을 저장하는 과정인데요. 타임 쪽에 변수를 vs measure된 값을 v1으로 저장하라고요. 그리고 추정해서 커브 핏한 것을 ys, 여기 ys를 집어넣고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걸 CSV 파일로 저장하면 이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파일을 이용해서 뒤에 E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플롯을 하는데 여기 TS하고 VS를 플롯하는 거는 매저된 걸 플롯하는 거고요. 이게 데이터라기도 매저네요. 네. 그리고 TS하고 YS는 estimate된 추정한 값을 플롯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범례를 표시하고 디스플레이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한번 러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 파일을 런을 하게 되면 여기 파일을 읽어서 이렇게 두 개를 플랫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적화되어 있는 POPT 값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기가 V offset 값, 여기가 앰플리튜드 0.9V 정도 되고요. 프리퀀시가 여기 값이고요. 그리고 페이즈 offset PHI라고 되어 있는 값이 여기 값입니다. 이때 페이즈는 라디안 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리로 환산을 하려면 여기에다가 컨버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이 이게 페이즈 옵셋 값인데요. 여기를 컨버전을 하려면 180 나누기 파이로 컨버팅을 하면 이게 디그리 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엑셀에서 했던 거와 같은 방법이긴 한데요. 파이썬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플랫한 그림 여기를 이제 캡처하시고요. 이걸 여기다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V offset 그리고 amplitude, frequency, phi 값. 그래서 offset과 VA와 F와 그리고 phi 값. 여기 지금 phi 값이 빠져 있네요. 이게 네, 페이즈 옵셋이 들어있는데 페이즈 옵셋까지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첫 번째 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